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연속 이어지던 금리 인상 행진이 막을 내렸습니다. 경기 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물가와 경기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동결이 숨고르기일 뿐 완전한 금리 인상 사이클 종결이 아니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 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다음 달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에 일단은 숨고르기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를 위해 물가를 희생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에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이번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여파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서입니다. 한은도 오늘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춰잡았습니다. 다만 한은의 이번 금리 결정은 인상 같은 동결, 불안한 숨고르기로 평가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추가 인상 여지를 분명히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인 2%대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5%대 고물가와 킹달러 흐름마저 이어질 경우 당장 다음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4월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선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3.75%로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화 정책 결정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한은의 이번 결정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컸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봤는데요. 예. 이 당장 무역 수지만 보더라도 이 연초 이후 2월까지 무역 적자가 18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이 사상 이제 최대치였는데 지금 2개월도 안 돼서 이 작년 연간 이 적자 폭의 40%를 채웠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흐름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오늘 1.6%로 좀 낮춰 잡았는데요.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또 IT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3월 무역 수지가 적자를 끊어내고 회복을 할지 또 만약에 회복을 했다면 그 폭은 어떤지 아니면 적자가 또 더 심해지는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면서 4월 통화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또 고민해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서 걱정입니다. 이제 물가가 잡혀서 이 동결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이견이 나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현재 근원 물가를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는 다르게 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 추이 그리고 또 예상 경로 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좀 놓고서 이 금통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좀 자료 화면에서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근원 물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집값 하락이 또 반영이 되면서 올해 말이 되면 근원 물가가 3% 아래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또 견해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하나둘씩 또 인상이 돼서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근원 물가가 좀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또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큰 품목들
가격들, 뭐 예를 들면 농산품이라든지 또 뭐 식료품,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하고 물가 추이를 보는 거라서 이 장기적인 물가 추이를 보는데 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또 지표인데요. 이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소비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좀 제대로 잡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보려면 근원 물가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고 또 물가 전망에 대한 이 불확실성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비록 오늘 금리를 동결을 하기는 했지만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워낙 변수가 많은 시점이라서 물가 예측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도 이해는 갑니다. 자, 이제 한미 간 금리 격차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결정으로 3월 FOMC 이후에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금리 상단이 4.75%입니다. 만약에 3월 FOMC에서 이 25bp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빅스텝 50bp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 1.75%포인트로 벌어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한미 금리 격차 최대 폭이 1.5%포인트였습니다. 이 4월, 5월 이후는 좀 차치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3월에 1.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예, 상황이 이러니 외국인 자금 유출도 좀 걱정입니다. 환율도 더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1.75%포인트 혹은 그 이상으로 이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거고 또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여러 변수에 의해서 좀 다양하게 오르내리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미 한미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 이런 이 상황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추이를 봐야겠지만 일부 급등 가능성을 또 제기하는 곳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원달러 환율 상단 1,350원대까지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한미 금리 격차에 대해서 시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이 총재는 한미 금리 격차 확대라는 게 이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이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 기계적으로 격차가 확대됐다고 해서 또 환율이 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난해 이제 환율 급등으로 시장에서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이 다만 환율 변동성이 또 너무 커졌을 경우에는 원화 절하를 어느 정도로 또 용인을 할지 또 외환 보유고로 쏠림 현상을 막을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나을지 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교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 출입하는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 같은 복합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결국 수출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올 들어 두 번째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수출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보다 늘어난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수출액은 462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줄었습니다. 2월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올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원전과 방산 등 수주 전략 사업 외에도 특히 농수산식품, 콘텐츠 등에서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계부처는 K-콘텐츠를 패션, 관광, 식품, 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을 최대 362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현재 일본과 중화권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 수출을 거점 확충, 엑스포 등을 통해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웹툰 플랫폼사 해외 진출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수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스마트팜, 온실 등 농식품 전후방 산업의 수출도 이끌 방침입니다.
기존 주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는 별개로 올해 우리 수출은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